지금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200명이 공무원들이 국민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자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독재 공산당 카르텔에 부역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제2의 6.25 지금은 대한민국에 내란이 일어난 겁니다. 아까는 아주 방해를 하더니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했던 더불어민주당 아니 지금도 아까는 가지도 못하게 헌법에서 하더니만 자유를 지금은 아주 문을 활짝 삭제하려고 열어놨네. 발광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경찰들 진짜 한심하다. 사전 투표에서 선관위가 어떻게 저게 몽땅 국민의 경찰이라고 밀어줘서 볼 수가 지금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회에 야, 들어가서 정말. 대한민국 헌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면 그날로 대한민국은 공산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미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판사, 경찰, 검찰, 공무원 모두 다 독재 공산당 카르텔의 부역자라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은 정말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어디 놀러 다니고 영화 보고 다닐 때가 아닙니다. 이 공산당 카르텔, 경찰, 검찰, 재판관, 선관위 모조리 국민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지금 발광들을 떨고 있는데 국민들이 그냥 놀고만 있으면 나라가 그냥 독재의 노예로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각성하셔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힘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재밌게 놀고 그럴 때 독재 세력들은 국민들의 모가지를 국민들의 목을 졸라오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집에 가서 말씀을 많이 해주십시오. 이때까지 누렸던 자유가 며칠이 더 갈지 몇 시간이 더 갈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매국노 역적 선거 범죄단 모두 다 처벌하라! 처벌하라! 자, 우리 27 먹은 청년이 지금 이렇게 또 연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은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흥분을 해서 좀 경찰 분들에게 험한 말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경찰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고 계시다는 거 알고 있고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 경찰분들이 이 시위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다른 시위였다면은 이런 시위에 참석도 안 했을 거고 오히려 경찰분들 힘들게 하는 그런 시위이기 때문에 왜 그런 시위를 하냐고 말을 했겠지만 이거는 좌우를 떠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달려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시위를 하는 거라고 경찰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경찰분들 조금 여기는 분들이 조금 험악하게 말을 하고 흥분하는 말로 이렇게 했다고 해서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시고요. 다 나라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니까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간단하게 저번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들을 설명드렸고 왜 무효사유인지 그리고 4.15 총선에서 부정행위가 어떤 것이 있었고 재검표에서 어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AI를 통해서 왜 이번에 4.19 총선이 무효사유인지 그리고 혁명의 정당성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AI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선거의 부정행위와 공직선거법의 위반 사례들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며 이는 선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권 남용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혁명 또는 극단적인 대응이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직권 남용 정의와 문제점. 직권 남용은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발생한 여러 법 위반 사례들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일렬번호 미인쇄, 바코드 인식 불가, CCTV 기록 확인 불가 등의 문제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선거 무효 사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경우 그 선거는 무효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번 4.19 총선에서 확인된 부정행위와 법 위반 사례들은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며 이는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혁명의 정당성. 혁명은 기존의 정치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입니다. 혁명이 정당화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민주주의의 위기.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이를 통해 불법적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정치적 권한을 남용한다면 이는 민주주의 근간이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민의 선택이 왜곡되고 공정한 정치적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혁명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당한 권리의 보호. 국민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대표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가 침해될 경우 국민은 이를 회복하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법치주의의 회복. 공직자가 직권을 남용하고 법을 위반하는 상황에서는 법치주의가 훼손합니다.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은 혁명을 통해 부정한 권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과 혁명의 가능성. 직권남용이 혁명의 가능성을 높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권력의 불법성. 부정한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그 권력이 불법적으로 획득된 것입니다. 이러한 권력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며 국민의 저항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치적 부패. 권력을 남용하여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정치인들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들며 혁명과 같은 극단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민주주의의 회복. 국민은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 체제를 요구하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 부정한 권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혁명은 이러한 요구를 실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 이번 4.19 총선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들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이는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권남용이 발생하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국민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혁명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봤을 때 4.19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면 혁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AI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19 총선에서 어떤 이유들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올바르지 않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명 사전 투표 용지에는 분명히 공직선거법 151조에도 명시되었듯이 투표용지에 인쇄되어 바코드 형태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전투표용지 어느 하나를 살펴봐도 사전투표용지에 일렬번호가 표시되거나 인쇄되어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는 법의 명백한 위반이며 이를 떠나서 현행법에도 식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명백히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도장입니다. 분명히 법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에 투표의 날인을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렇게 국립국어원의 단어 의미 뜻을 찾아보는 이유는 저희가 아무리 부정행위를 말씀드리고 아무리 법의 문장의 의미를 설명드리고 아무리 올바르지 않은 행위들을 설명드려도 그냥 권력을 이용해서 무직성으로 억지를 부리기 때문에 제가 그 뜻 하나하나의 뜻을 설명드리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라는 뜻은 자신과 의가 합쳐진 것으로 자신이 소유하거나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무언가, 그런 속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관리관이라는 것은 이 문장에서 볼 때 주어에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신에서 속해 있는, 그 개인이 속해 있거나 사용하는 그런 도장이 무엇일까요? 앞에 주어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전투표 관리관의 도장을 의미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 말에서 분명히 도장을 찍는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우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놓여있는 조건이나 그 형편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 의미했을 때 경우라는 뜻은 놓여있는 조건이 되겠죠. 그럼 놓여있는 조건이 무엇이냐? 사전투표 관리관이 자신의,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거나 투표 용지에 사용해야만 하는 그런 도장을 가지고 도장의 형상을 남기거나 찍는 경우, 누르는 경우에 도장의 날인을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분명히 사전투표 보관함에 투표를 끝내고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보관을 하는 이유가 그걸 철저하게 보완해서 나중에 이제 투표할 때, 개표할 때 그 봉인지를 떼고 올바르게 개표를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사전투표 전체 보관함에서 대부분이 다 봉인지를 뜯고 봉인지가 뜯은 상태에서 투표용지를 무단 추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공직선거법 96조와 176조를 살펴보면요, 분명히 공직선거법 우편투표 절차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편투표 봉인지와 보관함에 대한 그런 무단 추가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분명히 우편투표함에 투입하라고 했지, 그리고 봉인을 하라고 했지, 이후에 봉인된 투표함에 봉인지를 떼거나 무단 추가하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한 것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 AI에서도 말해준 왜 무효사유인지 이유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렬번호 미인쇄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에는 명확한 인쇄된 일렬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투표용지의 진위를 확인하고 투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많은 투표용지에 일렬번호가 인쇄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일렬번호가 없으면 투표용지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없으므로 선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투표용지가 다 문제가 있고 올바르지 않으니 그러면 바코드라도 인식하게 해달라. 법에는 분명 투표용지에 인쇄를 하고 나서 바코드 형태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바코드 형태가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한 막대 모양의 기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법에는 컴퓨터로 스캔을 하면 그 일렬번호가 진짜 나와 있고 올바른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이 돼야 한다는 거고요. 그런데 확인을 하자, 투표용지만 확인을 하자 하니까 확인 자체도 불가합니다. 제가 좀 사차원 기질이 있어서 한번 진짜 그 바코드의 사진을 받은 걸 가지고 직접 인식을 해봤습니다. 바코드 기계를 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QR코드 인식기 스캐너를 가지고 인식을 해봤는데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틀린 거일 수도 있으니까 법에 명시되어 있고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니 확인을 해보자니까 확인을 하지 못하겠답니다. 그럼 뭐 어떡하자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AI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법에는 투표용지의 바코드가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막대 모양의 기호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코드는 투표지가 전자적으로 확인하고 투표지의 신호를 인명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많은 투표용지에서 바코드가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바코드 스캔을 통해 일렬 번호와 선거인 명부를 비교하여 정상적인 표인지 확인할 수 없게 만듭니다. 바코드가 인식되지 않는다면 투표의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무력화되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CCTV 기록 확인 불가. 이 문제는 많은 사전투표의 많은 투표소에서 CCTV를 가리거나 확인이 불가한 사항이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코드 스캔을 하고 또 올바르지 않은 표인지 확인을 한 뒤에 그 다음에 CCTV 기록까지 확인을 하게 해달라 했더니 CCTV 기록도 확인을 못 하겠답니다. 아니, 이게 만약에 올바르지 않은 행위가 발견이 되더라도 말이죠. 만약에 국민들이, 그리고 다수가 만약 CCTV 기록을 확인하게 해달라, 아니면 바코드 스캔을 통해서 일렬번호 확인하게 해달라, 아니면 올바르지 않은 표현지 아닌지 법에 따라서 한번 찾아보자 이러면 다 확인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무직성 억지 부리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법리원칙 지키면서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법 다 지키면서, 그리고 법에 근거해서, 그리고 부정행위에 입각해서 그 확인까지 해보자는 건데 왜 그것도 못하자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고, 그리고 착각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이 확인사항은 그냥 확인을 해서 이 사항으로 특검까지 가야 되는지, 그리고 부정선거 청문회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지, 사실상 부정행위와,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행위와, 그리고 법적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이미 선거는 무효돼야 한다고 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컴퓨터 인식 불가 및 명부 비교 불가입니다. 법에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한 막대 모양의 기호가 투표용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투표용지의 진위를 확인하고 선거인 명부와 비교를 통해 정상적인 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코드 스캔이 불가하여 인식을 못하는 경우 투표용지의 진위 및 투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로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고 이렇게 AI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한 5분만 3분만 설명해도 될까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만 설명하고 내려갈 건데, 이렇게 부정선거가 입증이 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그리고 선거 조작이 가능한 시스템을 해결하지 않고, 그리고 한 2만여 명의 국민의힘 당원들이 직접 친필 서명을 통해서 선관위 선거 위탁 반대를 하고 있는데, 아니 기억화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저는 그냥 제 입장에서 보면 그냥 한동훈 당선시키려고 그냥 딱 이렇게 일부러 선거 조작도 드러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함에도 이렇게 밀어붙이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알아두셔야 될 게, 선관위가 만약 이 문제에 있는 선관위가 채용 비리부터 뭐 선거 공적 혐의부터 부정선거 행위 뭐 이러한 상황들이 드러난 시점에서 만약 선관위가 국민의힘 정당대회에 관여를 한다면 이는 선거를 믿을 수도 없을 뿐더러 재선거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관위는 책임져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관위는 특검 받아야 되는 거는 현실이고요. 그리고 해산되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이 선관위 해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해산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직권남용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 법적 근거와 그리고 논리적 근거로 설명드렸다고 생각하고 이상 모든 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이 아주 논리적으로 선관위의 불법행위, 그리고 정당한 국민의 그 권리를 갖다 무시하는 그 행위들을 갖다가 조목조목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경찰분들
우리 경찰분들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법을 지키시는 분 아닙니까? 집회및 시위법은 엄밀히 정당한 집회및 시위는 보장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시위는 처벌하라. 이것이 법의 정신입니다. 근데 법을 집행해야 될 경찰들이 부정선거에 이해한다고 300명 이상은 행진이 되고 300명 미만은 행진이 안 된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선을 그어놓고, 이게 법관들이 법을 집행하는 올바른 행위입니까? 경찰들 부끄러워하십시오. 제발 부끄러워하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24년 4.10 총선에서도 부정선거 증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투표자 수가 선거인 명수의 수보다도 많은 데가 무려 79군데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자 수가 전산조사로 부풀려지고 가짜 투표지가 쏟아져 나오고 무효표가 무려 130만 표나 나왔습니다. 4.10 총선은 원천적으로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수사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10 총선 부정선거를 수사하라고 지시하십시오. 4.10 총선 즉각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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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총선 즉각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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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아빠 찬스 채용비리 1200건, 이런 범죄를 자행하고서도 감사를 받지 못하겠다, 이런 불법 집단 중앙선관위가 공정선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빠 찬스 채용비리 1200건,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이런 범죄 있더니 대한민국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했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전산적으로 사전투표사서 부풀리고 투표관 도장 인쇄해서 가짜 투표지 투입하고 가짜 국회의원 60여 명 만들어낸 범죄 집단 선관위는 반드시 수사받아야 됩니다. 중앙선관위는 해체돼야 마땅합니다. 맞습니다. 중앙선관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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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해체하라! 해체하라! 중앙선관위 해체하라! 해체하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24년 4.10 총선은 4년 전 4.15 총선과 부정선거 형태가 똑같은 판박이 부정선거였습니다. 4.10 총선은 사전 투표사수를 부풀리고 투표관 도장을 인쇄한 가짜 투표지를 수백만 장 투입하고 전산서버로 선거 결과를 조작해서 발표하는 희대의 부정선거인 것입니다. 4.10 총선은 부정선거이므로 원천무효입니다. 4.10 총선은 원천무효! 원천무효! 4.10 총선은 원천무효! 원천무효! 4.10 총선은 원천무효! 원천무효!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24년 4.10 총선의 선거 결과가 너무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기적의 숫자 425대 국민의힘당은 빵. 야. 당일 투표에서 이기고도 사전 투표에서는 전국의 3천여 개 모든 동에서 압도적으로 패배했습니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깨트린
이 이상한 선거 결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짓된 통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깨뜨리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엉터리 통계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언론은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것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언론은 작성하고 보도해야 합니다. 조중동은 부정선거 보도하라! 보도하라! KBS는 부정선거 보도하라! 보도하라! SBS는 부정선거 보도하라! 보도하라! MBC는 부정선거 보도하라! 보도하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당일 투표에서 이기고도 모든 사전 투표에서 크게 지는 선거 결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엉터리 가짜 통계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인위적으로 조작된 선거 결과인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부정선거 주범 선거인 서버를 압수수사해야 합니다. 선거인 서버 압수수사라! 수사하라! 선거인 서버 압수수사라! 수사하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재판이 끝난 사건도 의혹이 있으니 특검하자고 하면서 부정선거 증거가 수없이 쏟아지고 국민적 의혹이 광범하게 제기되어도 특검하자는 소리 하지 않는 이상한 도 있죠. 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판이 끝난 사건도 의혹이 있으니 특검하자고 하면서 부정선거 증거가 쏟아지고 국민적 의혹이 광범하게 제기되어도 특검하자 소리 한마디도 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합니다. 여러분, 국회는 4.15 총선 부정선거 특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4.20 총선 부정선거 특검하라. 특검하라! 4.20 총선 부정선거 특검하라. 특검하라! 4.20 총선 부정선거 특검하라. 특검하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아파트찬스 채용비리 1200건 범죄 집단 선관위, 부정선거 주범 선관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부정선거 상습범 선관위에 당대표 선거 백지 위반은 저 국힘당의 저 사람들 바보들 아닙니까? 그렇게 부정선거로 해서 그렇게 가짜표로 당해놓고서도 부정선거에서 찍소리 못하고 자기 당 대표 선거를 선관위 K보팅에다가 아무런 검증도 할 수 없는 K보팅에다 의뢰하는, 돈을 주고 의뢰하는 저 국힘당 국회의원들, 저 국힘당 사람들 바보들 아닙니까? 바보들아! 당대표 선거 선관위 K보팅에 위탁하지 말라! 중단하라! 나가라! 국힘당 바보들아! 당대표 선거 K보팅 백지 위반하지 마라! 당장 당대표 선거 위탁, 선관위 위탁 중단하라!
제가 이게 부정선거 싸우는 거는 달래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유재산과 사생활 지금 침해법이 지금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제가 어린이집을 하다가 그만뒀는데요. 어린이집 차량에 문재인 정권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정미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이 어린이집 차량에 운행 기록 장치를 부착하러 갑니다. 운행 기록 장치는 그것을 무엇을 얘기하느냐? 차는 엄연히 내가 개인 사적으로 돈을 주고 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름값도 내 돈이고 보험료도 내 돈입니다. 하지만 운행 기록 장치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다 보건복지부에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지. 어린이집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됐는데 문제는 이 어린이집 차량을 끌고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어린이집에 들어오는 아이들 식비, 그 다음에 선생님들에게 들어가는 월급의 보조금을 갖다가 지원을 안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린이집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원장님이 어린이집 차량을 끌고 마트에 볼일을 보러 갔다 왔답니다. 토요일날. 월요일날 시청에서 전화 오기를 뭐라고 전화 왔느냐? 원장님, 어느 마트에 토요일날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거기에 20분 동안 차를 세워놓으셨던데 차를 세워놓으셨으면 거기 가서 어떤 물건을 샀으며 어떤 내용으로 간 것인지 영수증 첨부해서 내용 증명 첨부해서 시청에 방문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그것을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가 어느 마트를 간 걸 아는 거는 나라에서 공산당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사유재산 엄연히 내 돈입니다. 차 산 거 나라에서 돈 1원도 보조금도 없었습니다. 엄연히 내 돈으로 산 차입니다. 근데 나라에서 그걸 네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끌고 다니지 마라. 이거는 공산당 법입니다. 문제는 이 공산당 법이 어린이집에만 해당이 되느냐? 그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문재인이 2020년 2월달에 그걸 갖고 자기가 탄핵 120만을 갖다가 탄핵청원 120만 통과하자마자 4월달에 본인들이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180석을 차지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자 하자고 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어린이집 차량은 공산당 법입니다. 그 법은 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용한 거에 대해서 나라에서 사유재산 침해와 사생활 침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부정선거를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공산화하자고 사회주의자 하자고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가 막아야 되는 이유가 부정선거를 막아야 되는 이유가 이것은 국회 어린이집에만 해당된 게 아닙니다. 작년서부터 강제 이거는 시행입니다. 여기 경찰분들한테도 내가 이 얘기했습니다. 경찰분들 뭐라고 그러시냐? 공산당 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부정선거 싸우는 이유가 지금 현재 공산당을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 재산을 갖다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사생활 침해하는 저희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공산당 법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훗날 내 재산, 내 차와 내 재산에 대해서 나라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다고 하면은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부정선거부터 싸우십시오. 그래야지만 내 재산, 내 자유를 보장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재명 한 명만 당선이 됐어도 이게 기적인데, 자, 이런 식으로 몇 명이 당선됐느냐? 지금 있는 모든 민주당 후보들이 사전 투표에서 그 투표 수를 얻을 확률이 모두 똑같습니다. 올해 4025 경보의1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야, 이번에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야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다 기가 아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슬픈 일은 52명의 전국에 있는 국힘당 후보들 가운데 국힘당 후보들이 당일 투표에서는 월등하게 이겼어요.
그런데 사전투표에서 이게 뒤집어졌습니다. 이런 뒤집어지는 일이 당연하다고 사람들 얘기를 하면 욕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5년 동안 있으니까 이거 매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수학적 공리라고 해요. 공공이 받아들인 진리. 수학의 1 더하기 1은 2다. 1 더하기 2는 3이다. 이거는 어떨 땐 3이고 어떨 땐 2고 이게 아닙니다. 그건 수학적 공리예요. 배수의 법칙에 의해서 바뀔 수 없는 공리, 공공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 앞에서 다른 힘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하고 여기 지금 카프카가 어디에서 지금 더운데 옷을 입고 있을 텐데 여기 있네요. 카프카 저 더운 데에 있는 저 친구가 뭐라 그랬냐? 나는 목숨을 걸 수 있다. 이번이 부동선거라는 거. 너희들은 뭐를 걸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목숨을 걸겠습니다. 여기 카프카도 목숨을 겁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수학적 공리를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공리가 틀려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2명 가운데 내 연세대학교 8학번 심리학과를 졸업한 이수정 후보가 있습니다. 이수정 후보 똑똑한 사람입니다. 범죄 심리학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이런 증거가 있지만 이번 선거 결과는 아프게 삼키겠다. 그걸 왜 삼켜? 그걸 왜 삼키냐고. 당신이 혼자 한 일이면 지나가다가 맞았다, 차에 치였다, 그냥 지나가서 이런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당신을 찍은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을 찍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참정권을 당신 마음대로 제가 쓰게 삼키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떨치고 일어나기 바랍니다. 혼자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을 계속 이끌고 나갈 자유민주주의에 관련된 얘기고 헌법적 권리, 참정권, 그분들의 참정권을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 그분이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중부권에서 한 분, 저기 부산 쪽에서 한 분, 다음에 경기도에서 한 분, 이분들은 비교적 적극적으로 이번 선거 무효소송에 나서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3시쯤이면 여기에 도착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얼굴이 보이면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없을 때 제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물결을 본다면 바로 오늘 여기 온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볼 겁니다. 보고 자, 제가 결심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할 수 있도록 제가 공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꼴로, 이런 모양으로, 이런 주제로 여기에 다시 모이길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승리했습니다. 자, 부정선거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런 자리로 만나길 바랐지만 그게 안 됐습니다. 자, 그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저쪽에 있고 저쪽에 있고 여의도에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지금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물결로 볼 때, 자, 다음번에 여기 2배, 다음번에 3배, 4배, 이 세상의 지축론들은 우리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이 윤석열 대통령, 이건 자기를 위한 얘기예요. 아니 5해분의 1에 확률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걸 알려주면은 제가 등 떠밀려서 수사해야 되겠네요. 이렇게라도 하지 그걸 못하고 있으면 되지 않죠. 우리가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쉬지 맙시다. 목소리를 더 높입시다. 더 많은 사람 모이게 합시다. 제가 4년 전에 얘기한 게 분노하라, 조직하라, 소리치라, 세 가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즉각 수사하라! 수사하라!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집회비